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을 가르치는 정성입니다. 오늘은 짧게 합격 설명에 할게요. 네. 개요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 특징 같은 경우, 뭐 초수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징 같은 경우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필승 전략법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이런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리만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몇 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급, 7급, 5급, 변리사, 그 다음에 뭐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적인 과학 과목 중에 하나 있죠. 선택 과목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으니까. 네.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뭐 물론 고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가원에서 주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모의고사가 없죠.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이제 평가원 주체로 뭐 6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임용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베이스로 어떻게 내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큰 틀에서 제시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내겠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이제 따라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험이긴 하죠. 왜냐하면 전공책 뭐 시중의 책 같은 경우는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전공책만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방대하고 전공책을 다 본다 그래서 이게 뭐 포커싱 자체가 너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시험이다. 임용시험은 교육하고 과교론 전공. 그래서 요렇게 합쳐갖고 80이고요. 요거 20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1차가 들어갑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논외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1차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제가 이제 출판을 7권을 했었는데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 했던 자료들도 다 걷어가요. 네, 그래서 되게 필터링을 좀 빡세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고루 되니까 이게 가르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만 버려도 이게 점수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역학, 전자기, 양자 이게 3대 과목이고, 파동, 열및 통계, 현대물리인데 여기서 큰 배점이 있지만 여기서도 네, 이렇게 합치면은 네, 꽤 커요. 그래서 특정 과목 내가 뭐 양자의 크기 싫다 그래서 이게 버려버리면은 사실상 1차 합격 점수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 해야 된다는 거. 모의평가가 없죠. 그래서 모의평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는 되게 신경 써가지고 총 11회를 내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6월 예비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실전 통합 합치면은 11회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기준당, 문항당 총 23문제가 있어요. 물교로 합쳐가지고 말하는 건데, 물교로는 요즘엔 좀 길어지고 하는 추세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차 점수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 보면은 한 한 문제당 7, 8분 내외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냥 모의고사 보는 수준으로 나왔다. 좀 더 쉽게 나왔다 해서 어떤 일부 학생들의 A형 보고 한 3, 40분 남아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러면 변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가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B형에서 이제 좀 작사를 내왔죠. 네, 어려운 문제를 연달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은 고지고대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역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기로 푸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 문제가 어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라는 거는 그냥 답만 쓰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서술형, 그러니까 일부 뭐 구하시오, 쓰시오 있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래서 임용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풀이 과정을 모두 다 계산 과정을 다 쓰신 분들이 있던데, 사실상 그 채점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도 뭐 길게 쓸 필요 없고, 일부 아주 공간이 뭐 충분히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길게 쓸 필요 없다. 1점 단위 채점이고, 교육학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0점대가 있지만 0.33, 0.67 이렇게 있지만, 임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공, 과교론하고 전공 같은 경우는 1점 단위로 채점합니다. 3인이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교육학처럼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봐요. 3명이 동시 채점을 한 다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답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풀이가
맞구나,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어 하고 채점을 해서 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같은 경우는 모음 답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해. 이게 주관식 같은 경우는 모음 답안을 뭐 사법고시도 있었고 예전에 되게 여러 시험이 있었잖아요. 주관식 서술형 2차, 5급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그 학생들이 다양하게 보니까 이 모음 답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도 해서 했는데 다 졌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 네, 평가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채점 가이드라인만 조금 제시해줘도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채점을 들갔던 분들, 그 다음에 출제를 했던 분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채점 해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시키는 대로 이걸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잘 지키시면 자기 원하는 점수 대수 받습니다. 알겠죠? 뭐 되게 핵심만 간략하게 써도 네, 거의 90점 가까이 받고 90점 이상 받으신 분도 있어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뭐 전공만 보면은 총 23문항 나오고, 네, 23문항 나오고 80점이고요. 그다음에 전공 A는 이제 13 이게 물리만 이건 9문항이죠. 왜냐면 세문항이 그 물리교육론 3문항, 그다음에 여기 3문항 있으니까 그래서 총 17문항이죠. 9문항, 8문항, 17문항이고, 네, 합쳐가지고 23문항이에요.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는 문항 수가 한 문항이 더 많은데, 예, 더 많은데 B형이 원래 난이도는 뭐 A형이 어려울지 B형이 어려울지 모르는데 올해 추세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문화생지 마찬가지고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 다 B형이 어려웠어요. 그렇다는 말은 뭔 말이면 그냥 특정,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배치적인 걸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해 물리 문항이 B형이 A형으로 2문항만 건너갔으면은 그렇게 학생들의 원성을 사는 시험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B형에서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풀긴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다, 뭐 그래서 시간만 주면 다 거의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풀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일부 학생은 A형이 30-40분 남아가지고 뭐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A형 뭐 다 맞은 줄 알았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배치 같은 것도 장난할 수 있는데 이게 회의를 통해서 해요. 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겠죠.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때도 좀 이게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다, 1차 변별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게 왜냐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뭐냐면 교육청에도 1차 점수를 너무 잘 받고 2차를 엉망으로 본 사람이 왔는데 실험을 못 가르치더라. 네, 실험을 못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뭐 생물 전공자가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화학 전공자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게 뭐 다른 암기 과목, 뭐 다른 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암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면은 대부분 그 교사들이 좀 따라가는데 물리 같은 거를 질문했는데 아예 몰라버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큰 이제 800명 1000단위가 넘어가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뭐 몇 명 있겠죠. 3-4명 있으면은 꼭 물리 과목을 배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적인 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버리더라. 그래서 2차 변별을 늘려주자. 네, 2차 변별을 좀 키우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1차를 눌러줘 버려야 되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점수를 너무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커트라인을 너무 높여버리면 이제 고시에 그게 시점적인 거라든지 줄 세울 때 너무 이게 문제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좀 약간 난이도를 확 해가 주저앉혀버리고 그 다음에 1차 깡패를 못 만들게끔. 물론 이제 1차 깡패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800명, 1000명이 보면은 당연히 개 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죠. 또 운도 따라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점수를 눌러버리면은 시간 때문에 못 풀고 또는 난이도를 한두 개 이제 껴놔버리면은 1차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2차를 보는데 이제 2차 그러면은 이제 변별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런 추세로 좀 가고 그 다음에 올해 물교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험 문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되게 충실하게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라카토스라든지 뭐 과학사 이야기가 오히려 거의 안 나와버리고 그냥 거의 다 실험 문항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만큼 실험적인 거를 많이 보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그런 뉘앙스적인 게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업적인 거를, 뭐 수업적인 것도 매년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거 넣고 어떤 거는 좀 강조를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을 덧붙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올해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올해는 3대 과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교수가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하과학 뭐 광학이 4점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냥 2점이 기입형으로 나왔고, 현대물리 같은 것도 기입형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역학, 전자기, 양자, 열통계, 이게 약간 이론 베이스가 녹아있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점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광하고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대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현대물리를 실험에서 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2차 실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크 상수 구하는 거라든지 네, 뭐 실험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물교론에서도 올해 기하과학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했죠. 뭐 그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1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공도 그렇고 물교론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공 지식이 있어야지 푸는 문제가 등장해버리고, 2차도 뭐 당연하죠. 실험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점수가 줄었다 그래서 네,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용,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되게 잘 하라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어렵더라도 잘 본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한. 근데 어려운데 멘붕 타버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실력이라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전략 싸움을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시험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한 문제 정도는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물론 네, 뭐 굳이 따지면은 다 책에 나오는 네, 그 전공 책에 나오고 뭐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고체라든지 열통계 쪽의 뒷 파트 일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열통계 책에 연수 문제 나온 문제인데 왜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반 물리 끝에 상대론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대학에서 일반 물리 끝 상대론 양자역학 안 배워요. 그렇죠? 다 전공으로 넘겨버리죠. 네, 그래서 뭐 다 모든 파트를 다 뭐 책에 나온다 그래서 이게 있냐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열통계를 전체 끝까지 다 안 배운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열통계 나오는 부분에서는 전공 고체 쪽으로 넘어가는 네, 그 파트가 맞아요. 하지만 물리 전공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물리 대부분 학생들이 한 80, 90% 학생들이 물리학과 출신이 아니라 물리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물리교육과에서는 고체는 거의 안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내는 거는 좀 반대긴 한데, 뭐 변별적으로 낸다는 건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 제가 해설 강의할 때 한번 읊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건데, 뭐 몇 문제를 제외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되는데, 역학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뭐 강제진동이랑 이런 거는 좀 독특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거를 역학으로 풀어버리면 시간 안에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시간만 주면 강제진동 3, 40분, 4, 50분 주면 다 풀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풀거든요. 미방만 할 줄 알면 다 푸는데, 이거를 3, 40분 안에 한 문제를 3, 40분 안에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업 때도 이걸 RLC로 잡고 해서 풀면은 계산한 줄 거의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다 좀 RLC로 풀어서 좀 시간 전략해서 맞으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라든지 열통계 이런 과목들 자체가 대부분 연결돼 있어요. 이거 말대로 강제지동 자체가 전자기 RLC 회로랑 연결돼 있고요. 양자역학에 나왔던 조화진동자 문제 이거 있죠. 여기에서 2차원 조화진동자랑 양자역학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목들을 섞어놓은 게 역학 전자기를 책을 하나로 묶어갖고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양자역학을 한 권으로 묶어갖고 통계를 그거를 수업도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책도 그 출간할 때 마찬가지인 게, 이게 다 흐름으로 따라 있거든요. 네, 역학이라든지 전자기라든지 서로 연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계의 개념 자체가 양자역학이 쓰이고, 양자역학 개념 자체가 통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알면은 아, 여기서 이런 문제가 쓰이는구나. 유기적으로 더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전공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지 말라는 게 전공책을 제가 나쁘다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공책을 모두 다 소화를 할 인원이 있으면 그냥 시험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중에 있는 책이 엄청 많은데 다양한데 내가 시야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하는지를 다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인데 책을 다 외우더라도 내가 유기적인 전개가 안 되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제 물리적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공책을 다 보기가 너무 힘들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뭐 리버풀만 뭐 양자역학 몇 권만 해도 한 권당 막 이렇게 몇백 페이지, 뭐 몇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자기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시중책 같은 경우는 좀 참고용으로만 조금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이제 A형, 뭐 A형하고 B형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얘는 이제 기입형이죠. 예, 기입형에 답만 쓰면 돼요. 시간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수업 때 조금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냥 답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술형이죠. 그래서 소술형도 다 소술형이 아니라 구하시오, 쓰시오 또는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래서 그 구하시오, 쓰시오는 답만 쓰시면 되고요. 계산 안 봐요. 네, 그리고 풀이 과정에 쓰시오는 핵심 쓰시고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공간이 엄청 남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죠? 이게 다 쓰는 거 아니고요. 네, 공간 다 남습니다. 네, 공간이 막 부족하시는 분들은 글씨를 크게 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시간을 남들보다 잘못 가져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푸는 건 똑같은데 답안을 작성하는데 남들보다 남들은 5분 안에 작성한 거를 나는 10분, 20분에 작성하면 그만큼 내가 시간 투자할, 그러니까 순수 문제를 풀고 해야 될 시간을 남들보다 적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90분을 뭐 답안 작성 5분 빼고 85분을 가져가는 반면에 나는 7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당연히 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 쓰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죠. 기입형, 구하시오, 뭐뭐로 구하시오, 쓰시오인데 뭐뭐로 구하시오 같은 경우는 문자로 주어져요. 그래서 문자 주어지면 그 문자 외에 문자로 쓰면은 채점이 안 됩니다. 알겠죠? 끊어버려요.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하시오, 뭐뭐로 구하시오, 쓰시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뭐로 구하시오는 뭐뭐로 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열통계 같은 그러니까 역학으로 치면 MG로 구하시오. 그러면 MG로만 구하셔야 돼요. 문자는. 네. 그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는 풀이 과정은 그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모든 계산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계산 안 봅니다. 임용에서는 계산 안 보고 핵심만 봐요. 아셨죠? 네. 그러면 그 핵심이 뭔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임용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기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는 실질적으로 채점 들어가신 분들 보니까 답이 맞았으면 풀이는 웬만하면 준다. 하지만 답이 틀렸으면 풀이가 정말 완벽하게 맞지 않는 이상 점수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A형 2번 같은 경우는 네, 뭐 돌림키를 각각 구하시오. 이거 있죠? 네. 자기 모멘트 크기와 돌림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그냥 답만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네. 뮤는 뭐다. 뭐 타우는 토크, 타우는 뭐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표시를 안 하고 돌림의 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먼저 쓰고 이거 먼저 쓰면은 채점을 시간 순서로 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시간 순서를 쓰시고 아니면은 누가 봐도 뮤는 뭐, 타우는 뭐 이렇게 쓰시면은 네, 돼요. 아시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풀이 과정과 함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소술형인데 각각 구하시오. 네, 기입형 스타일 그냥 답만 쓰시면 되고 풀이 과정에 구하시오는 네, 핵심 쓰시고 네, 그 다음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연습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제까지 평균 합격률이 1차 직강 평균 합격률이 모의고사는 제외예요. 모의고사 합치면 더 넘거든요. 모의고사는 이제 잘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기 때문에 1차 합격률이
60%가 넘습니다. 뭐 40살 50% 넘으신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쭉 끌어올릴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문제 연구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맞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물리를 하더라도 수능, 뭐 예를 들어서 물리 2라고 하면 수능이든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그 다음에 임용이든 똑같은 물리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용어도 틀리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그 5급 시험이라든지 뭐 평가원의 기출에 평가원에 있거든요. 5급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면 난이도는 비슷할 수 있고 임용이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5급 시험이 보편적으로 좀 어려워요. 배점도 상당히 많고 완전 서술형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해석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틀려요. 용어가.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용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임용 나름 물결론도 제가 읽히는데 물결론도 최대한 기출 베이스 용어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지 뭐 쓰잖아요. 네, 뭔가를 이해를 해야지 쓰는데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근데 임용물리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대부분 비슷한 용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는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뭐 자기장은 그대로 자기장 쓰시고요. 네,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고시 뭐 7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장을 자기장으로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르게 용어로 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임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용어적인 걸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근데는 왜 제가 뭐 합격률이 좋고 네, 그다음에 애들이 잘 성장을 하느냐 조금 말씀드리면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분들이 정말 쉽게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많이 주고요. 책임을 학생들한테 넘겨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100문제, 200문제씩 주고 허덕거리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변명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희가 못 따라서 야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여기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10,000문제, 10만 문제를 주고 여기서 낼게. 여기서 똑같이 낼게 하면은 평균이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 평균 똑같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10,000문제를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다 보고 반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위권을 제외한 분들을 하면 다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똑같이 내더라도 못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어느 선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까 문제가 생기죠. 너무 적게 주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공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 컨트롤 해야 될까가 이제 강사의 뭐 역량이자 그 다음에 기획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암기형이 되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생각하고 풀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어져요. 아, 이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하려면은 적당한 문제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 이게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논리.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물어보면 이걸 풀어야 돼. 하고 논리 구조형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폭탄으로 확 여러분한테 책임 전가 형식으로 줘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서 야 이것만 내가 책임지고 이 정도를 제공해 줄 테니 이 정도는 충분히 복습할 수 있을 양이고 따라올 수 있어. 중하위권도 마찬가지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복습만 많이 해라고 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요. 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게 1000문제 중 원절인데 1000문제도 엄청 많아요. 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소리가 항상 듣거든요. 아, 선생님 좀 더 할 걸 했는데 왜냐하면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산수도 잘 안 돼.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산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설프게 하고 가면은 안 보입니다. 계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문제 연구는 엄청 해가지고 적중률은 네, 많이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네, 정말 그냥 너무 쉽게 1, 2분도 안 걸리게 풀었다 하는 문제들도 항상 나오거든요. 매년. 네, 그리고 시험 대비 요령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만든 오픈이합들.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이런 임용시험에 되게 독특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직접 풀어보고, 야, 이거는 A 방법으로 풀어보자, B 방법으로 풀어보자, C 방법으로 풀어보자. 이게 아니라, 야,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렇게 접근했었어 하고 문제를 읽는 순간에 어느 정도 한 50%,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바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프닝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요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 라인을 머릿속에 이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역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개돼 있고 어떤 파트는 어떻게 풀었어. 그리고 연계가 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요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그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는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구나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어려울 거야.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컨트롤 능력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좀 차이가 되게 심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독특해요. 뭐냐면 왜 독특하냐면 후반기 때 그러니까 모든 임용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기획을 했다라는 거지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전될 수 있으니까 임용의 커리큘럼을 아무 과목이나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후반기 때가 오히려 널널합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예요. 상반기 때 이론을 베이스를 7월까지 배우고 후반기 때는 저는 실전 문제 모의고사를 그대로 같이 시작하거든요. 물론 8월에는 기출동영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8월부터는 이제 문풀로 들어가는데 9월부터 저는 10월 여기까지가 바빠져요. 오히려. 그래서 피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까지 같이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시해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리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지 카테고리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도 보면서 해요. 그래서 실전 문제, 제가 만약에 이제 편하려면은, 모의고사도 줄이고, 이게 실전 문제 만드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 합격해서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말 이게 진짜 고역을 짜는 건데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물리적인 임용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는 뭐 수요일, 금요일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2시부터 하고 금요일에는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물결론까지 다 출제를 하거든요. 물결론도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그게 80점 만점까지 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모의고사, 모의고사랑 실질적인 시험하고 똑같이 봐요. 그리고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9시부터 교육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시 20분까지 시간도 똑같이. 그래서 통합 때는 사회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시험에서 시간적인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보니까 하루에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최대한 제가 힘들더라도 많이 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왜 11회라 그러는데 왜 10회냐? 6월 말에 사전 예비를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이렇게 흘러가요. 일반 물리, 역학, 전자기, 열통, 양자, 광학, 현대물리, 기출동영,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어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수금 똑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일요일날 봅니다. 그리고 물결론은 일요일날 시작해요. 물결론은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5월이에요. 5월. 5월까지고요. 5월에 끝나요. 5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9월, 10월에는 이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고요. 물결론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에 나오는 책 같은 경우도 저도 원래를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있고 저는 연구까지 하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물결론을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24점 가까이 거의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반타작을 해보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놀랬던 거는 답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뭐 실험 문제를 답을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른 문제 답은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학생들이 합의를 해서 그냥 떠도는 답으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틀리면은 그러면 다 같이 모르고 가는 거야라고 했더니 네라고 답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지 말지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중책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쓰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시중책에서는 제가 전공책도 마찬가지고요. 전공책은 이런 기초 지식을 쌓은 대학교 때 역학이면 역학, 전자기, 양자 같은 경우는 기초 이론적인 지식을 쌓인 속에서 자세한 속에서가 아니라 너희 학문적 효양을 위한 속에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적인 것도 되게 불친절하게 쓰여진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왜냐면 너희가 아카데미에 왔으면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라는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지가 않아요. 뭐 그냥 설명도 건너뛰어버리는 책도 있고 수학적인 것도 다 일일이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물리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지 시험처럼 야 이거는 시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아셨죠? 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과학교육론 책 같은 경우는 그 책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도구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신선한 요리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요리사한테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요리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신선한 재료 뭐 엄청나게 비싼 재료를 갖다 줘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시험에 녹이느냐 시험적으로 가져가느냐는 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양한 예시적인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시험에 갖고 갈지 그거를 조금 자세히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리 만들어갖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은 다 해놨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심화까지 다 풀어놨어요.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실험문화 5개념, 그 다음에 심화 기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6월까지 아니고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못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조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리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게 저랑 뭐 같이 하겠지만 그 교과서 분석은 어차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차를 나중에 봐야 돼요. 1차 끝하고 나는 1차를 만점 받고 2차를 편안하게 하겠다. 이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이게 주제 안 쳐버리는 시험, 변동성이 좀 커져버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90점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2차 변별이 좀 커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과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네, 그거 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이거고요. 이거 잘못됐어요. 네, 미안해요. 이거 금요일 날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일요일 날 보고요. 네, 얘는 테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인 거로 뭐 질문 받거나 그 다음에 오버타임 나게 되면은 네, 이게 여기 조금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뭐 매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6문항씩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 더 실험적인 것도 예, 개정 교육과 바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거고요. 상반기 전공교재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했고요. 올해는 일반 분리는 조금 많이 업데이트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세대를 오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여러분들이 특색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특색은 잘 안 찾아봅니다. 이게 예, 잘 안 찾아보고 그냥 내가 있는 것만 하세요. 예, 그거는 공통 현상이에요. 예, 공통 현상에서 책을 저는 이제 두껍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은데 이거를 좀 축약을 시켜놨더니 학생들이
안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해석을 해버려요. 질문도 잘 안 하시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예제라든지 길게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문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그거는 공통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거니까 네 그거랑 똑같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는 턱걸이를 기본적으로 10개 20개를 했어요. 요즘에 턱걸이 10개 20개는 특전사 가야 되죠. 못해요. 5, 6개 왜냐면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도 오고 소 끌고 그다음 뭐 했는데 요즘에는 어렸을 때 다 PC방 가죠. 앉아갖고 공부하고 학원 가는 바쁘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 체력을 가지고 우리 세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시대적인 거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시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가만히 앉아갖고 책 읽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감안해서 책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물리 기출문제집 있고 그 다음에 물리교육은 기출문제집 있어요. 물리교육은 기출문제집에서는 기존 건에서는 내용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아시죠? 그냥 자세히 물리교육은 기본소에 해놨어요. 기본소에서는 실험적인 내용까지 있거든요. 5개념하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하나, 둘, 셋, 넷 요걸로 네, 이게 7월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총 7권 개정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물리랑 그 다음에 물리교육은 기본서는 1월부터 바로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최종 네, 아마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책이.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적인 거는 시험에서는 당연히 뭐 실력이 되게 엄청 뛰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근데 부족한 거를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적인 거, 강의 외적인 거는 뭐 스터디를 짜드린다는 거나 뭘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막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미니 테스트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질문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 땡 하고 놀고 강의만 듣고 땡 하고 놀고 이러면은 성장할 시기가 없죠. 그래서 강의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내 걸로 만들고 복습을 어떻게 하고는 계획적인 걸 여러분이 계획표를 잘 작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과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태에 물러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미적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일반 물리도 잘 못해요.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오케이.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상반기를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바꿀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지루하거든. 네? 남들 뭐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뭐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안 찾아온다고. 잘 안 해요. 그냥 주어지는 거 하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 못하면 재미없네 하고 손을 대부분 넣으셔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학생분 많은 학생들은 다 이렇게 메꿔가지고 상담하고 뭐 하고 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 과락 뭐 10점, 20점 받았던 분들이 60점, 70점 받아가지고 고득점으로 학교 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꼭 자기 말을 해달라고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따라오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기 역과나 진단 잘 하시고요. 분석과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닥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카테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에 잘 키워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계획표 잘 세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계획표를 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를 내가 하루에 한 100문제, 50문제 풀 수 있어. 아니 뭐 복습 시간 한 6시간, 7시간 가져갈 수 있는데 50% 정도로 낮춰갖고 그걸 하세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해버리면은
뭐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못 지켰으면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복습이. 예, 계속 쌓이면 나중에 안 해버립니다. 귀찮아갖고. 그래서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냥 오늘 어겼다가 내일 했다가 오늘 어겼다 하면은 그 한 번 어김이 미래에 또 어김에 대해서 희망을 실어줍니다. 에이, 저번에도 한 번 쉬어서 메꿨으니까 이번에도 쉬어야지. 그래서 그냥 술 먹으러 가버리거나 뭐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안 어기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라는 게. 네, 그래서 꼭 계획표는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너무 놀지 마시고요. 네,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뭐 그냥 좀 푹 쉬셔도 돼요. 네, 무조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계속만 하면은 병나요. 네, 우울증 걸려버리고 하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미니 테스트, 그 다음에 organ 테스트도 봐드리는 게 지금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니까 애우지 마시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다 못 따라와도 기본 문제만 잘 따라오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다시 문제를 봐도 되잖아요. 우리가 고1 때부터 고3 수능 보기 전에 고1 때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3학년 때 갑자기 고1 내용을 이거는 어려웠는데 내가 복습할 수 있는 거니까 물리 똑같아요. 1년 과정 동안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성장을 해서 그 후반기 때 아니면 중반기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봐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따라오는 만큼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갖고 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배우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잘 따라오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나중에 되게 행복해지니까 피드백 같은 경우는 꼭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은 제가 진짜 다양한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뭐 한국에 나가 있는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학생들 가르쳐보고 실력이 정말 조조한 학생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성장을 진짜 많이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건방지게 해서 진짜 나중에 손 놔버리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네. 근데 시험은 시험적인 것만요. 나중에 막 엄청 좀 독특한 거 빼고 시험 진짜 그냥 임용적인 난이도로 시험적인 것만 봤을 때는 IQ가 아니에요. 진짜 확실히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지능적인 면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이에요. 100% 거의 99%가 태도와 습관이 좋은 학생들이 다 잘 됐습니다. 머리 좋아가지고 건방 떨다가 떨어지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시험적인 거는 태도와 습관적인 거가 되게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말했죠. 이거 머리 좋아도 안 쓰면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전공 학부대 다 A뿔 받았는데 했는데 임용 풀어보세요. 진짜 반타작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 좋은 거랑 시험적인 거 좀 다르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싫으면 안 가요. 집 앞에 있더라도. 좋으면은 정말 해외에 아무튼 오지 탐험도 가죠. 사하라도 갔다가 히말라야도 가고. 그래서 이 습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1년을 잘 이끌어 가야지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평지에서 달리기랑 이게 산에서 달리는 게 완전 다르죠. 산에서는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근데 임용 공부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산악 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악을 쭉 가면은 계속 가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평지도 나오고 이렇게 갔다 평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고딜수가 있고 성장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성장도 산에 오르는 궤도처럼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랐다가 쭉 정체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랐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꼭 전략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3개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복습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복습을 하고 있지? 이런 계획적인 걸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냥 무작정 수업만 듣고 땡 하고 복습하고 땡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돌아보는 전체적인 거를 장기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중간고사처럼 한 2, 3주 바싹 공부했다가 시험 보고 2, 3주 바싹 본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험 특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해요. 시험 난이도. 임용이 되게 독특합니다. 임용이 적당한 난이도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5급 시험처럼 엄청 난이도가 높거나 뭐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리고 적당한 고인물이 있고 해요. 뭐 5급 시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진짜 막 5년, 10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정말 학부 성적이 좋으신 분들도 널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썩은 고인물도 되게 많은데 임용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죠. 뭐 예전에 과거 시험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진짜 레전드 시험이야. 물론 운빨도 많이 필요하지만 평균 수험 기간 30년, 그다음에 경쟁률이 3,000대 1이었어요. 예, 최종까지 말하는 거죠. 33명까지 올라가는데. 예,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합격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험이죠. 그렇죠? 30년 동안 평균 해야 돼. 이게 수명도 짧았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현 시대로 조금 오면은 그래도 이제 사법고시는 없어졌으니까 예전 한 8, 90년대 사법고시가 그때 전국에서 100명 정도 뽑았었거든요. 예, 나중에 한 1000명까지 뽑았지만 100명 뽑을 때 이때 경쟁률이 70대 1이었고 수험기간 6년이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극악이었죠. 그때 막 한 60점 넘어가면 다 합격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용은.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엄청 빡세게 모든 거를 다 해온다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최상위로 합격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위기적인 게 있어요. 임용에 거기에 그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형성이 돼 있다 하고 뭐 히말라야 등정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거예요. 되게 변수들이 많아요. 뭐 보면은 히말라야가 평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크레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람도 있고 빙벽도 있고 뭐가 있는데 임용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디더라도 뭐 하면은 제가 아까 난이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도록 되게 쉽게 막 엄청나게 거창한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시험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본서 포함해가지고 총 제공되는 문항이 한 1000문제 내외예요. 그러니까 1000문제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가면은 아까 60% 말씀드렸잖아요. 3명 중에 2명이 합격한다. 네, 직강생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인강생은 제가 모르잖아요. 네, 인강생 같은 경우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합격한다. 네. 하고 이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내가 1000문제냐, 문제 내기 만들기가 싫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네,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을 주면은 복습하는데 그게 한계가 제한이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은 24시간 내에 공부할 수가 없고요. 24시간 하면 공부하면 죽어요. 그렇죠? 네, 하루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복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심리적인 거라든지 교육적인 뭐 설계적인 거 봤을 때 최소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기억으로 가냐 장기 기억으로 가냐 여러 개 다른데 장기 기억으로 갔을 때 한 10번 정도를 해야 된다.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받아쓰기가 아니라 안 보고 그 정도로 갔을 때 뇌 자극을 줬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1년 코스로 했을 때 한 1000문제가 정도, 이 정도 시험에서는 1000문제가 좀 적당하겠다. 제가 만약에 9급 같은 거 갈 거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거는 객관식 유형이기 때문에 뭐 3, 4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뭐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맞겠다고 설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 정도가 맞겠다 해서 드리고 계산을 나중에 나눠보시면 중하위권도 복습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면 10번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더 오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복습이 한 번 복습할 때랑 2번 복습할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복습해서 5번까지 이 시간이 있으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한두 번 복습 시간보다 더 적게 걸립니다. 왜? 봤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해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전교일등 계속 전교일등 하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뭐냐면 압도적 복습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뭐 3배, 5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예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봤더니 상위 1%의 복수량과 상위 10% 복수량이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애들이 잘하더라.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해놨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의도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습을 잘 따라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카테고리적인 거. 네, 아까 오프닝도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적인 게 생각이 나야지 오프닝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해와 흐름 바탕으로 이런 시야를 확장시켜 드리고요. 오프닝 학습 같은 경우는 임용에 조금 특화된 건데 얘는 임용이 시간이 애매하게 형성돼 있으니까 내가 A 방법, B 방법, C 방법으로 풀어보고 이렇게부터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임용에서는 최악의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 읽었을 때 이 파트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수업 때 보여드릴 텐데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가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당하면요 뭐 물어볼지가 보입니다. 예? 이거 유효포텐셜이면 뭐 물어봐 아니면은 좋아진 동자는 뭐 물어봐 물어볼 수밖에 없을 그런 걸 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느 파트가 나오면 아 이거 물어보겠구나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푸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해서 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뭐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나 포크볼 던질게 하면 어느 정도 프로선수들은 다친답니다. 네. 왜? 알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 직구가 날라올지 슬라이더가 날라올지 포크볼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0. 몇 초의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3번 주잖아요. 네. 3스타일까지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프닝 학습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줄이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하지만 하려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 구조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뭐냐 하는 거는 강의 때 제가 처음 할 때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전략적인 것도 돼요. 이게 이거는 어려웠어. 이런 문제는 어려웠으니까 이게 처음에 나오면 나중에 차례 풀자.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험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제 강의를 들었으면 말할 거예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많이 내고 실전 문제랑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실제 나온 시험 문제랑 엄청 비슷하고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하고 그다음에 어플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분석적인 걸 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서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내가 그러면 어느 분포에 형성돼 있냐 그냥 등수만 땅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게끔 해서 제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확인을 자기만 볼 수 있게끔 어플 설치하면 자기만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가르치면서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제가 잃어보고 싶은 게 한 80%를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전체 1차 한번 80%를 넘겨보고 더 넘기면 좋죠. 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내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